이제 루브르에 오셨을 때 아이고 드디어 나오시나? 꼭 보셔야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바로 그 작품 모나리자입니다. 야. 와. 저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머. 전 모나리자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바리게이트가 쳐 있는데 저는 그게 안 쳐져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봤어요. 저도 가까이서 너무 운이 봤을 좋게. 때도. 그래서 원래 사람이 저렇게 많은 곳인지 몰랐어. 팁을 좀 한 가지 드리자면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야간 개장할 때 가시면 돼요.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다 마찬가지예요. 목요일과 금요일 각각 달라요. 저녁 9시 45분까지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6시에 문을 닫아요. 세상에. 그런데 거의 3시간 더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시면 굉장히 한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텅 비어있는 모나리자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아, 꿀팁이다. 작품 제목이 모나리자잖아요. 이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모나는 마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아 리자는 이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우리말로 직역하면 리자 씨 정도로 뭐 리자 여사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 한국에서 이 그림 소개될 때마다 이제 모나리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수님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모나리자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뭐라고 불러요? 저 여인의 성을 부르죠. 네. 라조콘디라고. 라조건디. 저 한국에 와서 모나리자라는 이름 처음 알았어요. 되게 생소했겠다. 모나리자가 뭐야 이렇게. 다들 모나리자가 뭐지? 근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빼고 두 나라 빼고는 다 모나리자라고 불러요. 아무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저 여인은 피렌체에서 활동을 했던 비단 상인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초상화나 그리는데도 거의 뭐 집 한 채 가격 맞먹었으니까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돈 많은 상인이 그때 당시 원래는 시댁살이를 하다가 그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로 집 사서 이사 가는데 요걸 기념해서 여보 초상화 하나 그려줄게 라면서 다빈치한테 의뢰를 하게 돼요. 근데 다빈치가 중요한 건 그려놓고 이걸 안 줘요. 왜요?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사랑했나요? 그려놓고 보니까 작품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고 이 작품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올렸던 모든 내 기술을 다 집어넣은 작품이다. 이건 남한테 주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작품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도 가져다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원래 저희가 봤을 때 이 색감 자체가 조금 누리끼리한 그러니까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좀 모나리자면 좀 누리끼리한 색감 이렇게 그리고 뭐가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 대단한지 어떤 부분인지가 약간 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색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이런 색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변색된 겁니다. 원래는 훨씬 더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작품을 소장해 오고 있다가 이게 나무 판넬에다가 그린 거거든요.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에요. 나무 판에다가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감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갈라짐이 있어. 작품이 훼손이 되는 걸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좀 어떻게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면서 리스칠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피부톤이 노랗게 좀 떠 있죠. 원래 저 색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작품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래서 모나리자는 대단한 작품이다. 첫 번째, 초상화의 기틀을 만든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보통 예전의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전면샷을 잘 안 그렸어요. 보통 측면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측면. 왜 그랬을까? 일단 금방 그릴 수 있으니까. 정답. 진짜? 정답입니다. 측면이 훨씬 더 쉬워요. 외곽선이 완벽하잖아요. 근데 전면으로 그리게 되면 손잡기가 힘들어요. 입체감으로 그려야 되고. 그렇죠. 입체감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측면으로 그리지 않고 초상화를 그릴 때 언제나 전면으로 그려요. 아니 왜 그랬을까?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다빈치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상화는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내면의 감정까지 담아내야 진정한 위대한 초상화다. 그럼 전면으로 돌리는 것과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두 눈 더 봐야 돼요. 그렇죠. 정답.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무엇을 마주치며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눈을 마주쳐야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 전해져요. 그래서 다빈치는 초상화를 전면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그림에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쌓아올렸던 기술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재미난 요소도 한 가지 집어넣거든요. 그건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표정이 볼 때마다 다르다. 맞아요. 세 번, 네 번 가는 사람만 듣거든요. 있던데 이쪽에서 보고 막. 되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저도 뭐 여러 번 봤거든요. 약간 분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보다가 다시 보면 뭔가 뭐 퇴근하고 뭐 지하철 2호선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막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눈이 막 따라온다고. 근데 실제로 눈이 따라오지는 않고요. 이게 만약에 눈이 따라오면 다빈치는 이제 화가가 아니고 그때부터 마술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눈빛이 따라오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빈치가 이 쪼콩다라고 하는 여인의 초상화를 그릴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웃지를 않더래요. 초상화를 그릴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웃지를 않아서 뭐 광대도 데려오고 뭐 악사들도 데려오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여자가 웃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딱 웃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이 작업실에 찾아왔을 때 그때만 살짝 웃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의 감춰진 그 비밀스러운 미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찰나를 본 거네. 그 찰나를 또 다빈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미소는 그냥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미소잖아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소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입술 부분을 표현을 할 때 갑자기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피렌체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안면 해부학을 시작합니다. 그리만 하고 정말 그 미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미소를 지을 때 사용하는 모든 근육을 다 확인해요. 실제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가장 크게 사용되는 근육이 이 큰 광대근이라고 불리는 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움직이면 사람은 상대방이 웃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안구 해부학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선을 저한테 고정하세요. 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로 시선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움직일 건데 움직이더라도 이 자리만 보세요. 자, 제가 옆에 옮겨진 것이 느껴지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선은 그대로 이전 곳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흘겨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흘겨보고, 자, 시선 고정. 흘겨보고 있어도 제가 지금 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인지는 돼요. 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손가락 몇 개 펼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시신경이 10%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다빈치가 이것까지 확인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지독하다. 무서운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해부학 지식을 활용을 해서 모나리자의 감춰진 미소를 표현합니다. 자세히 보실게요. 일단 미소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 보는 방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편은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죠? 한쪽만 올라가 있어. 오른쪽은 어때요? 살짝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 끝과 귀 사이에 있는 근육, 큰 광대근은 명암 처리를 해줍니다. 보시면 우리가 시선을 입술에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미소가 활짝 펼쳐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꼬리 한쪽을 내려버렸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시선은 지금부터 왼쪽 상단 부분을 볼게요. 왼쪽 눈 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을 거기로 고정하세요.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이후 입술 부분을 흘겨보세요. 그 느낌하고 우리가 초점을 입술에 맞췄을 때의 느낌하고 비교해 보세요. 확실히 다르실 겁니다. 웃고 있는 거. 더 그렇죠. 웃고 있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더 웃고 있어. 눈만 보면 행복해 보여요. 흘겨봤을 때는 이 광대근의 명암 처리와 그쪽 부분에 올라가 있는 입꼬리의 그림자 때문에 미소가 확 올라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왠지 흘겨봤을 때는 이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데 진짜 웃는 건가 싶어서 입술을 자세히 보면 또 안 웃고 있어. 아,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아니 이렇게 해서 그림 따라서 내려와봐. 진짜 소름 끼쳐. 너무 신기해. 위에서부터 쫙 완벽하게 다빈치가 의도해서 그린 거예요. 그 쪼콩다 부인의 감춰진 남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미소를 그림 속에 담아내려고.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형상만 옮겨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빈치가 생각했을 때 이 여자의 그 감춰져 있는 미소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고민하다 찾아낸 방법이 이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 파고들면 끝까지 그냥 파고드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13점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됐네. 게으른 게 아니야. 아니었어.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그 60평생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지식을 이 그림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려놓은 작품.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모나리자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